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본 초등 면접을 좀 같이 볼까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번에도 올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초등은 며칠 전에 끝났죠. 근데 중등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혹시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이스 임용고시 심층면접 기출분석집 저자이고요.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책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봤는데 비슷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우선은 초등 2023년 경기 구상형 1번이 에듀테크와 지역협력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바로 이 같은 지역이죠. 이제 경기도 2023년 구상형 1번에서 여기 보시면은 에듀테크 기반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 두 가지를 접목한 그런 답변이 요구가 된 문제가 나왔어요. 포인트가 굉장히 비슷했죠. 그리고 이제 강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경기에서 역시 회복적 생활교육을 물어본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같은 주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그 해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죠. 에듀테크 기반 수업.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은 뭐 꾸준히 중요했지만 작년에 좀 재조명을 받았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 비슷하게 출제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평가원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업 내용을 반복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 중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막 교사가 뭐 담임으로서 개인이 해결하는 것보다도 뭔가 학교 차원에서 아니면 동료 교사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걸 물어본 건데요. 그래서 이 측면은 아무래도 기초학력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꾸준히 중요한 토픽이죠. 그리고 이 측면은 수업 방해 행동이죠. 그래서 역시 분류를 해보자면 이제 루이스 책 기준으로 그래서 루이스 면접 기출분석집이 이런 식으로 모든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게요. 중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기초학력 지도에 이 기초학력 학습동기 부족 학생 지도 이 측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 문제행동 지도에서 수업 방해 행동, 수업 부정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수업 방해 행동 지도요. 이거 역시 중등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 선생님들도 이 답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뭐 이런 중등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뭐 초등은 좀 돌아다니는 거라면은 중등은 이제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이런 학생들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해서 뭔가 학교 차원에서 좀 더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루이스 면접 기출분석집 개정판에서 연수문제 1회에 1번이 역시 수업 방해 행동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수업 시작됐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학생들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죠. 네, 상황이. 중학교 학생들도 역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역시 중등 선생님들도 이거 같이 답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뭐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말이 꼭 없더라도 뭐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문제 하나 풀어놓으면은 이 두 가지 개인, 동료 교사와 협력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수업 방해 행동 개인 측면, 동료 교사와 협력 측면 그리고 학교 측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골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중등에서는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게 조금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한 학생을 교사 한 명이 계속 가르치는 것보다도 교과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다른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을 가지고 이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교무실에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과 그 학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선생님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B라는 선생님 시간에도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보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여러 선생님들이 같은 방식으로 지도를 하면은 그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학생의 이런 문제 행동을 같이 공유해서 해결하는 거죠. 이거를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해결해 봐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학부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정리할 텐데요. 이번에 초등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학부모 관련이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중등에서도 역시 그래서 학부모 관련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도 분류를 하자면 우선은 뭐 스마트폰 게임, 이거는 여기 뭐 인터넷 중독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이러한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여기서 학부모와의 관계 두 개 다 중등에서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뭐 인터넷 중독 한 번 나왔고요. 학부모와의 소통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2번 나왔는데 물론 좀 다른 주제랑 연계해서 뭐 몇 번 더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올해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대비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게임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동생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더 상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전 문제에서는. 그래서 중등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어떤 상황이 나왔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우선은 학부모의 관점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교사의 관점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 요청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만 하는 답변은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도 없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지도해 보겠다.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가정에서도 그거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기록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교사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지켜봐 달라 라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던 간에요.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죠. 연계. 자, 즉답형에서는 이제 공개 수업 얘기가 나왔고 공개 수업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동료 교사와의 갈등 생기고 지적받으면 기분이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배 교사와의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요즘에 좀 중요해진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에서도 배울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지만 역시 이 교사는 그건 너무 보여주기 식이다.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라고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 교사가 필요한 태도, 이거 중등에서도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죠. 그래서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중등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 수 보이시죠? 동료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 공동체 관련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평가원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요즘에는 경기랑 서울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최근 문제를 하나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융합 수업이랑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 이제 가장 그 최신 경향을 트렌드를 따라간 그러한 새로운 수업 방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거절한,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이 교사도 뭐 공개 수업을 꺼려하긴 하는데 인공지능 스마트기 활용 수업, 이런 새로운 수업 방식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문제와 좀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 수업과 관련해서는 그 루이스 기출 분석집 있으신 분은 연수문제 10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공개 수업을 했는데 동료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을 제시해 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풀어보면서 이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도를 말했다고 해서 꼭 무슨 태도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말을 만들어 내시고요. 그거를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역량으로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뭐 동료 교사와의 협력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너무 구애받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동료 교사와 이 파트와 이 파트 있죠. 그래서 교사는 이미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교사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개선이 필요한 태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즉답형에서는 역시 또 학부모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부모 민원이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사소한 걸로 많이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외투를 두고 왔다 뭐 이런 건데 점점점 그게 귀찮아져서 전화를 고의로 받지도 않는다 라고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이런 말을 해버렸네요. 다른 학생도 하자라는데 그 학생만 문제다 라고. 예, 아무래도 좀 감정이 좀 상한 상태에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사비가 필요한 인성적 자질, 그래서 교사비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가정하고 답변해라 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역시도 학부모 관련 문제가 나왔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부모와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고, 중등의 비슷한 기출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루이스 연습 문제의 즉답형에 뭐 부모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인데요. 자, 경기도는 균형의 관점에서 아마 근데 균형이 뭘 뜻하는지 같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학습 자상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이건데요. 이 균형은 역시 경기도 이번에 그 시책 파일을 보시면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율, 균형, 미래 중에서 균형,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은 교육감 신년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에서도 이 3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3개의 키워드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상형 2번에서는 이 드라마 속 대사가 나왔고, 봄날의 쌀 같아, 이게 뭔가 칭찬해 주는 거죠. 따뜻한 말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거를 토대로 교직관을 제시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시오. 그래서 교직관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비슷한 문제를 한번 찾아봤는데 평가원에서도 역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 교감을 하고 그런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교사가 뭐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교사상을 물어봤던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학생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생을 칭찬을 하려면은 학생을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잘해야 학생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해줄 것인지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 얘는 이런 시간에 이걸 잘하는구나 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장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의 잠재력, 그리고 강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칭찬해주면서 더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다라는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개념이므로 중등 선생님들도 한번 이 문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역시 학부모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더 소통을 하고 싶다. 근데 교사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문 자료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시사점은 이게 되겠죠. 네, 학부모와의 교사의 소통은 좋은데 더 많은 소통, 뭐 상담 주간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약간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급 담임으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건데 뭐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학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오해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 학생의 말로 이제 부모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좀 다른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런 오해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관점의 차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을 한 번에 보죠.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자녀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오는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권 침해로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부모와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같이 협력의 관계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뭔가 좀 교사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민원을 받거나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는 꼭 동료 교사와 그리고 부장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직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급 담임으로서의 신설 방안이니까 이런 그런 학부모와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종례 신문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학교 교육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주 안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오히려 늘리면서 이제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을 줄이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즉답형에서는 쟤도 떠드는데 왜 저만 혼내세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네, 이거는 루이스 연습 문제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친구와 함께 떠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A만 불러서 혼냈다 그러던데 정말일까요? 라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학부모한테 전달이 되면은 이제 학부모 민원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부모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학부모가 이런 민원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로 시작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행되는 게 학부모가 걱정이 많았겠다는 그런 공감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죠. 그래야 뭔가 대화가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초등에서는 예전에 교육 실습에서 뭐 대학생활 중에 뭐 이런 그런 경험을 묻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중등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요.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문제에 답변을 할 때 뭐 기간제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교생 실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도 괜찮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그런 답변은 당연히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자신의 정보가 드러나는 어디 학교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절대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뭐 기간제 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하실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났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수업을 해본 적이 있었다. 라고 그런 식으로 경험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도 볼게요. 서울은 역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한 것 같죠. 근데 자료 조사를 할 때 이제 추천 영상만 보려고 한다. 그리고 생성형 AI 프로그램. 아마 이 챗 GPT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질문해 봤는데 그럴듯하지만 오류가 있는 답이 나온다.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인공지능 활용 수업은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나 이런 기초학력, 독해력, 학습 능력 저하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사점은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에듀테크 기반 수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때 다 좋은 점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스마트폰 활용 수업 같은 걸 할 때 학생들한테 자료 조사를 시키면은 출처가 불분명한 지식인의 사람들이 그냥 댓글 달아놓은 것 아니면은 전혀 전문성 없는 그런 글에서 사실처럼 써놓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인데도 그걸 그대로 과제에다 옮겨 적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그 에듀테크 활용 수업 이게 중등에서도 작년에 3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당연히 또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과 같이 평가원에선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서울에서도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어떻게 전공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 있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도성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도 기초학력 부족, 독해력 부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작년 경기도 문제처럼 AI, 인공지능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 기초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답변을 준비해 놓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중등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스타일인데 키워드 하나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 환경 교육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한 2-3년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주제인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그냥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세종하고 대구는 복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 지역으로 종합을 해 봤는데 역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학부모 관련 문제였습니다. 네, 3개나 나왔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중등에서도 꼭 이거 중요하다.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민원 해결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학력 부족. 이것도 역시 올해도 중등에서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업방해 행동은 꾸준히 중등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인공지능 활용 수업과 그 수업에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 이거는 역시 중등에서도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는 꼭 트렌드랑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꾸준히 나오는 그러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 선생님들은 학부모 관련 문제가 출제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연습이 좀 많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루이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사례별 학부모 민원 대처 방안을 제가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참고하셔서 그래서 올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그리고 연습 문제도 몇 문제 넣어 놨으니까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차 준비 많이 힘드실 텐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자꾸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똑같이 느꼈었고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실력이 느는 게 이렇게 막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2차 면접과 수업 시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완성인 상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쏟아 부어서 오면 성공이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교육 이슈들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던 그 영상도 올해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제가 좀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좀 바빠서 그것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